이어서 문학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먼저 시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12쪽에 34번에서 36번 34번에서 36번 봅니다. 34번에서 36번 이제 시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시를 보기 전에 문제 푸는 것과 관련해서 요거를 좀 설명을 할게. 지금 여기 보면 문제가 가가 나오고 이제 나가 나오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다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작품이 됐든 세 작품이 됐든 상관이 없어. 일단 문제를 처리하는 순간, 지문을 읽는 순서는 가나다가 있을 때 먼저 가를 읽습니다. 그래서 가와 관련된,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보면 34번이 있고 35번이 있고 36번이 있네. 그럴 때 지금 34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를 먼저 읽고 지금 34번에서 선택지 처리, 가와 관련돼서 일단 맞는 거 틀린 거 이거 구분해주면 되지. 선택지 처리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35번 맞는 거야. 35번에서 또 마찬가지네. 지금 가와 나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여기도 선택지 처리, 가로만 선택지 처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36번은 나에 대한 거지. 그럼 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나 작품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 작품 보고 여기는 나머지 처리하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나머지 처리하고 여기는 두 번째로 해결을 해주시면 두 개의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꼭 이렇게 앞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 있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몇 작품이 오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방법대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 오케이?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지금 그렇게 앞으로 시 문제가 나오면, 소설의 문제가 나와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시를 볼 때, 지금 이게 현대시인 거니까 시 읽는 거 한번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시 감상법. 처음에 뭐부터? 그렇지, 제목부터 봐야지. 그 다음에 문장 중심으로, 그래서 서술어 중심으로 확인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화자가 처한 상황,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화자의 반응,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서술어로 처리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럼 볼게. 지금 가작품부터 봅니다. 박용래, 밭머리에 서서. 밭머리에 서서. 그럼 어디에 있는 거야, 화자? 밭에 있구나. 화자가 밭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겠구나. 밭을 보고 있는 거지 뭐. 거기서 무언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노랗게 속차오르는 배추밭 머리에 서서 생각하노니. 이거 쉽네.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 생각하노니 옛날에는 배추꼬리도 맛이 있었나니 눈 덮인 속에서 찾아냈었나니. 지금 배추밭 머리. 화자 먹어서 배추밭 머리에서. 이렇게 합시다. 가에서 상황. 밭에서 옛날 과거를 지금 떠올리는 거잖아. 야, 우리 개념화할 때 지난날을 떠올리는 거 뭐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 생각나? 화자, 과거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거구나. 그럼 과거는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 과거가.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2연이야. 하얗게 밑둥 드러내는 무광머리에 서서 생각하노니 옛날에는 묵고리밭에 치어나니 아작아작 먹었나니. 지금 1년의 구조가 어때? 똑같지? 우리가 문장의 구조가 같으면 어떤 것도 시적 의미도 같다고 했던 거잖아. 그냥 얘는 하나로 처리해주면 돼. 그게 끝난 거야. 새롭게 추가되는 상황이 없잖아.
그럼 기껏해야 하나는 대추한머리고 하나는 무관머리 이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 결국 똑같은 거 아니에요. 끝났지 뭐. 달싹한 맛. 거기서 그 묵꼬리밭에서 아작아작 먹었어. 뭘 먹었겠어. 그럼 묵꼬리라는 물을 먹었겠지. 그 맛이 어떻대? 달싹한 맛이래. 지난날을 떠올려. 달싹한 맛이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지난날을 지금 뭐로 표현했어? 달싹한 맛으로. 그럼 이거에 대한 화자의 반응도 당연히 긍정인 거지. 됐어? 그래서 그 다음 년 산모롱을 구비도는 기적소리에 그럼 화자 뭐 하고 있는 거야? 밭에서 과거를 떠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어떤 거? 기적소리. 그 기차가 삐삐 울리는 거 기적소리. 기적소리를 또한 뭐라고 하는데 듣고 있음으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잖아. 기적소리에 떠나간 사람 얼굴도 스쳐가나니 듣고 지금 뭐 생각난 거야? 떠난 사람. 떠난 사람도 생각한다? 그럼 얘도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도 그리운 거야. 오늘 마지막 년입니다. 오늘은 이마 조아림을 빌고 싶은 고향.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뭘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뭐로 처리가 되는 거야? 향수. 되는 거지. 그럼 봐봐. 고향 생각하고 있어. 그럼 화자 어디 있는 거야? 고향이 아닌 곳에 있는 거지. 됐어? 화자는 지금 현재 고향이 아닌 곳에서 과거 고향에 내가 있었던 때를 생각하는 거야.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감상을 해줬으면 굿. 가봤어. 그럼 이제 34번 보는 거야. 가와나의 공통점 적절한 거. 지금 반어적 표현 없지? 우리가 시에서 표현법에서도 반어적 표현 그 다음에 또 역설 반어 역설을 바로 확인해 주라고 했어. 근데 여기 그런 거 없었잖아. 그럼 1번 지워야지. 그 다음에 2번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 올라서 확인해봐. 그럼 고향 명사로 끝났잖아. 그럼 명사로 끝났는데 시적 여운을 자아내보자. 지금 뭐가 없어? 서술어가 없는 거지. 결국 우리가 배웠던 생략 당연히 여운 형성이 되는 거죠. 2번 놔두고 3번 예스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지금 봐봐. 지금 여기에 있는 뭐 생각하노니 찾아냈었나니 이런 거 우리 평상시에 쓰니 어색하게 느껴지잖아. 어색하게 느껴지면 현재가 아니라는 현재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 과거로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시에 시적 긴장감이 없으면 그게 시야? 시적 긴장감은 시에 다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시적 긴장감이 시에 다 있는 거야. 3번도 놔둬야 돼. 그 다음 4번 화자를 직접, 그럼 화자 1인칭 화자인 건 나만 하는 거야. 나나 우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4번 지워야지. 5번입니다.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아까 우리 1년 2년 보면서 그렇게 확인했던 거잖아. 그럼 맞는 거지. 그럼 지금 2번, 3번, 5번 이렇게 남겨두고 몇 번으로? 35번으로 넘어가는데 35번에 질문이 있었네. 봅니다. 보기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 선택지를 처리할 때 답을 고른다고 적절하지 않은 거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데를 맞아서 동그라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지 않아서 사선, 틀린 표시. 이런 거 하지 말라. 무조건 지문에 근거했을 때 맞는 거는 동그라미. 맞지 않으면 사선. 그렇게 해서 선택지를 처리하다 보면 결국에 적은 거, 하나인 거, 이거 골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문제에서. 됐습니까? 보고 생각하십시오. 봅니다. 보기. 가와나는 이미지가 돋보이는 시입니다. 시에서 이미지는 대상에 대한 인상을 선명하게 하거나 정서를 환기, 여기서 환기 나오네.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가의 기억과 나의 니은의 이미지에 설명하고자 할 때 ABC에 들어갈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해서 기억 보니까 달싹한 맛이야. 지금 이미지래. 이미지 하면 뭐야? 그렇지. 시청, 후촉, 미. 이미지 하면 시청, 후촉, 미. 그 중에서 달싹한 맛인 거니까 얘는 어떤 감각? 그래. 미각이네, 미각. A는 미각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겠고, C는 두 개의 공통점인 거야. 지금 그 얘기인 거지. 지금 그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면.
그럼 지금 뭐만 확인해 주는데 A와 C만 확인해 주면 되겠네. A 봅니다. 화자가 느끼고 있는 그리움을 미각적인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움. 그 다음에 아까 달싹한 맛 맞는 거죠. 그 다음 2번 화자가 지난날의 경험을 구체적인 감각 미각을 통해서 전달하고 맞죠? 그 다음에 4번을 봅니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선명하게 맞는 것이고 그 다음 5번입니다. 감각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연결하고 있대. 지금 화자 현재 뭐하고 있는데?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어.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얘기는 화자 어디에 있다고? 고향이 아닌 곳에 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상황을 연결하고 있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나도. 문학은 어떤 거라 그랬어? 문학은 지문에 근거했을 때 무조건 틀려야 돼. 무조건. 그럴 수 있는 것의 범위가 좀 넓다고 씁니다. 그리고 바로 한 날, 과거 나온 거 알겠어. 지난 날을 떠올리면 알겠는데, 현재가 어떤 건지, 아닌가? 잘 모르겠어. 아니다 바로 말할 수 없잖아. 맞다고 바로 말할 수 없어. 그럼 물음표를 놔두라고. 오케이? 나 넘어갑니다. 36번 보니까 36번은 나인 거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나 보고 해야지. 나 작품 봅니다. 조금 이제 지원이 되겠지? 이번엔 나의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관광술래 제목 봤어. 그럼 관광술래. 관광술래면 관광술래 보고 있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관광술래 하고 있나? 추석날 천리길 고향에 내려가 한번 끊고 너무 늙어 앞도 잘 보지 못하는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줘. 화자가 직접 행동하고 있는 거네. 추석날 딱이네. 관광술래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우리 이제 세시풍속 그게 보면 이 관광술래는 추석에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이제 원을 돌면서 관광술래를 하는 거지. 뭐 어쨌든 그거 모르면 어때? 추석날 화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추석날에 지금 고향에 내려가서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 얘 표성이 지극하네. 계속 봅니다. 어느덧 삼국화 냄새나는 팔순 할머니 80평생 행여 풀려치 하나 밟을세라 밟을까봐 안절부절 허리 굽혀 살아오신 할머니. 그런 할머니 손톱과 발톱 깎아드리는 거야. 그러면 할머니에 대해서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래 긍정이야. 그런데 행여 풀려치 하나 밟을까봐 조심했다. 그럼 작은 생명도 어떻게 생각한 거야? 조심스럽게 혹은 귀하게 생각했던 거지. 이런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 표현 방법으로 얘기하면 대유법에 해당하는 거잖아. 풀려치를 통해서 생명체 전체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추석날 천리길 고향에 내려가 할머니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면서 언제나 변함없는 대밭을 바라본다. 지금 추석날 할머니 손발톱 톱을 깎고 이 행위를 통해서 할머니에 대해서는 긍정의 반응을. 그 다음에 지금 뭐하고 있어? 대박. 대나무 같이지? 대나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계속 봅니다. 알아본다.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그렇게 소중히 갖고 계신 대밭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어. 그럼 할아버지에 대한 결정은 뭐인 거야? 할아버지에 대한 그림인 거지. 그럼 할아버지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 반응이 되는 거고. 대밭이 죽으면 집안과 나라가 망한다고. 가는 해마다 걸음주고 해마다 걸음주며 죽순 하나 뽑지 못하게 하시던 할아버님의 흰 자락을 그리워하면 동그라미 치고. 지금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필요 났으니까 동그라미 쳐야지. 그 시절 도깨비들이 춤추던 대밭을 보러본다. 그 시절 도깨비들이 춤추던 대밭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잖아. 여기서 지난 날을 떠올리고 있는 거네. 너무 늙어 앞도 잘 보지 못하는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면서 관광술래. 나는 논이 되고 싶었다. 나는 밭이 되고 싶었다. 그럼 논과 밭이 되고 싶대. 그럼 화자는
논과 밭에 대해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그것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일단 시에서 화자가 하려는 행동은 뭐라고? 긍정적인 거야.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지금 뭐 논과 밭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끝났죠. 34번 문제입니다. 가나의 공통점. 지금 남은 게 2번, 3번, 5번이야. 2번 명사로 마무리. 아니지. 지워. 3번 예스러 말투. 여기 봐봐. 지금 우리가 어색하게 느끼는 표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3번 지워야지. 그럼 답은 몇 번인 거야? 5번. 35번입니다. 별 적절하지 않은지 나에 대한 거야. 그래서 니은 보니까 뭐니? 삼국화 냄새네. 후각이야. 그래서 B하고 C를 처리하면 되겠네. 3번 인물에 대한 인상 맞지? 할머니에 대한 인상.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드러내줬어. 그 다음에 C입니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선명함 맞잖아. 이거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럼 답을 자연스럽게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 오케이? 실제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C는 이 가에는 해당됩니다. 달싹한 맛을 통해서 현재 화자의 처지, 고향이 아닌 곳에서 고향을 그려보내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 작품에는 과거와 현재 아니잖아. 왜 과거 현재가 아니야? 현재 할머니에게서 나는 냄새인 거니까. 이걸 통해서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니지. 지금 과거를 떠올리는 거는 대숲이잖아. 대밭을 통해서 지난 살아계셨을 때 할아버지를 떠올렸던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과거와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지. 현재 할머니의 냄새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35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해설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해 나가는 과정,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선생님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야. 36번을 봅니다. 보기를 나의 작가가 한 강연의 일부라고 할 때 이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이래. 이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거야. 그 보기를 읽으면서 나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해주면 됩니다. 봅니다. 추석이라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마을의 병영과 번영과 풍년을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이 예전에야 마을 사람이 함께 손잡고 강강술래를 노래했죠. 예전에는 좋았구나. 산업화가 되면서 살기가 좋아졌다는데 농촌은 예외인가 봅니다. 그러면 산업화가 되면서 농촌은 긍정의 부정이야. 부정의 상태가 된 거지. 젊은이들이 떠나간 들녘은 활기를 잃어가고 작은 생명체 하나라도 아끼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굴 통해서 드러낸 거니? 할머니와 할아버지지. 할머니 어떤 모습이야? 풀렸지. 할아버지는 공동체 뭔데? 대숲이 대밭이 망하면 모두 망한다. 어디 나오는데? 대숲이 망하면 대밭이 망하면 집안과 나라가 망한다고. 그 부분 통해서 지금 보기의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보기. 생전에 가꾸시던 대밭을 보며 할아버지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옛날의 강강술래를 읊조리며 아픈 농촌을 숨어봅니다. 마지막 거기다 밑줄 한번 쳐줍니다. 공동체 회복을 꿈꿔봅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체 회복까지는 파악하지 못해. 그래, 파악 안 해도 돼. 파악 못 해도 된다고. 왜? 지금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지금 이거를 보고 어떻게 공동체가 회복되는 건지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어. 그냥 여기서 드러나는 건 이 정도가 전부인 거 아니야.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얘네들에 대해서 긍정한 거잖아. 얘네들이 긍정하는 모습이 어디 나타났어? 보기에 나타났지. 보기에서 설명을 해줬지. 거기에다가 뭘 추가해줬어? 이거를 통해서는 지금 작가는 공동체. 지금 과거의 그런 모습. 과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축이었던 그 시대, 그 모습. 그런 모습을 회복하고 싶은 것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라고. 이게 모의고사야. 그러니까 이 정도만 파악해도 된다는 거지. 이 정도 파악하는 우리가 연습 훈련을 하고 있는 거. 됐습니까? 이거는 2학년 때, 3학년 때도 마찬가지야. 그럴 때 적절하지 않은 거. 봐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 작품에 나오는 내용 반 따오고 보기에 나오는 내용 반 따서 선택지를 구성하면 그럼 당연히 작품의 내용도 맞아야 되고 보기에 나오는 게 맞아야지. 답이 4번이야. 4번을 볼게. 그 시절 도깨비들이 춤추던 대밭은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을 의미하는 거 봐.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은 지금 부정적인 모습인 거잖아. 그런데 이게 춤추던 대밭,
춤춘데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그럼 얘는 부정상황이 아닌 거잖아. 더군다나 그 부분도 틀렸어. 그 다음을 볼게. 농촌 현실에 대한 화제. 야, 지금 우리 보기에 대해서 농촌 현실에 대해서 지금 비판한다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지금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을지언정 현재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지금 보기 설명에 36번 보기에 그런 얘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 보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문에서의 내용, 보기에서의 내용이 모두 반영이 돼야 돼. 됐어?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를 좀 한번 해볼까? 지금 37번에서 39번 37번에서 39번도 좀 보겠습니다. 37번에서 39번을 보는 이유는 얘네들도 시잖아. 고전시가 이긴 하지만 어쨌든 똑같단 말이야. 우리가 현대시를 감상하는 것처럼 감상해주면 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또 내가 어떤 얘기 해줬어? 고전시가 감상법에서 지금 추가가 된 내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문장 단위로 보기로 했던 거 고전시가에서는 그냥 한 줄씩 처리하기로 했던 거지.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필수 어휘를 암기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고전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당장에 안 될 거라고. 근데 이 부분이 첫 번째 한 줄씩 처리하는 이 부분을 할 수 있어야겠네. 지금 가부터 볼게. 요거는 문제보다는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작품이야. 공명도 잊었노라 부기도 잊었노라. 그러면 잊었대. 그럼 화자에게 공명하고 부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세상 번우한 일 다 주어 잊었노라. 지금 다 이것도 잊었대. 번우한 일도 잊었대. 그러면 결국 번우한 일과 첫 번째 줄에 있는 공명과 부기를 같음으로 연결할 수 있겠어? 그래. 지금 똑같이 잊었다고 했으니까 둘 다 부정으로 같은 걸로 연결을 해야지. 내 몸을 내마저 잊으니 남이 아니 잊으랴. 두 번째 수입니다. 첫 번째 수에서 했던 거 연결해서 주면 돼. 지금 결국 공명, 부기. 이런 게 좀 어렵겠구나. 공명은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야. 부기는 이제 알지? 이제 돈, 경제적인, 금전적인 거. 이런 것들이 부유한 걸 이제 부기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 공명하고 부기는 속세적 가치가 되는 거야. 속세적 가치.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걸 할게.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주 하면, 시조에서, 이런 거 시조라고 하지? 시조에서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면 결국 얘는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세트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이냐면 화자가 자연에 대해 긍정적, 요걸 이제 보통 뭐라고 표현하는지 자연친화라고 하는데, 화자가 자연친화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이면에는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거다. 그럼 그 반대편에는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있는 거라 생각해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수에서는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두 번째 수에서는 이제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지. 삼공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 수 없냐? 바꿀 수 없다는 얘기거지. 강산 묶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자연이 되는 거야. 조각배에 자를 싣고 낚싯대를 흩던질 때 이 몸이 청을 가지고 만호인들 부럽지 않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수에서는 아예 대놓고 속세와 자연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자연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연에 대한 지향. 세 번째 수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헛글고 씻은 문서 다 내어 던지고, 결국 이 문서는 첫 번째 수에 있는 공명, 부기, 그 다음에 번우한 일,
그리고 두 번째 수의 30 이런 것들과 만호후 이런 것들과 다 같은 대상들이 되는 거예요. 뭐야? 속세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대상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원하다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나작품을 봅니다. 나작품은 이거는 지금 마침표 있는 데만 보면 두 줄씩 끊어서 보면 되겠네. 얘는 한 줄씩 봐도 되는 거고, 새로 걸은 막걸리 접시처럼 뿌옇고, 그럼 화장 보고 있는 거야. 막걸리 보고 있는 거네. 큰 사발의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 세. 그럼 이것도 보고 있는 거지. 밥 먹자 돌이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누구라고 생각하죠? 하자 밥 먹고 이제 일하나 보다.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 그럼 이거 봐. 좀 이상하지? 거기에서 밥 먹자 돌이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화자가 일하는 걸 보면 지금 네 번째 줄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 이게 좀 이상해. 뭐 다른 사람 보고 있는 건가? 지금 자기도 일하면서 발 맞춰 두드리니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그래서 봐봐.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에 놓지 몸에 놓에 되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사실은 화자는 어떤 지금 보리타작하는 광경을 보고 있는 거야.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겠는가. 지금 작전 이상이 아니지. 작전 이상이 아니면 우리가 고전, 그러니까 옛 작품에서 작전 이상이 아니야? 그럼 일단 양반, 지배층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것도 지배층인 거잖아. 그러면서 지금 화내 이런 거지. 저기서 보리 타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농부들을 보고 있겠지. 가을에 보리 타작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을 보고 뭘 생각해? 되게 멋있어 보여. 즐거워 보여. 다 좋아 보인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본 거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난 지금 뭐하고 있어? 벼슬길을 헤매고 있어. 지금 자신 벼슬길에 헤매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찰.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찰이 되는 겁니다. 됐지? 이렇게 해서 지금 고전 시가까지 살펴봤어. 사실 나는 한시야, 한시. 근데 한자 그 옆에 써줘봤자 여러분들 잊지 못할 테니까 어차피 그거는 현대어로 풀어줄 거라고. 그래서 지금 37, 39는 고전 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고전 시가가 사실 나의 경우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현대 시보다 훨씬 더 쉽잖아. 3월에는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0번에서 41번. 그럼 35, 36번 처리했으니까 40번, 41번 요거를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면 질문이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설명을 해야겠지? 이것도 마저 지워볼게. 하기 전에 미션 해야지. 아까 전에 뭐였지? 국어는 이거지. 우리 쪽지 시험 볼 때 어휘 말고 우리 문학 개념과 관련해서 쪽지 시험 볼 때 꼬이말 문서 제일 밑에 그 쪽지 시험 밑에 거기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봤어?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십시오. 요겁니다. 요거를 문자나 톡으로 알려주시면 강의 잘 봤구나 이렇게 내가 검사를 확인을 한다. 이거 없어봐. 이번에는 영상을 다 개별적으로 보내서 이런 거 보내주지 않는다. 그러면 2017학년도 그 3월학평 풀이 영상은 보내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는 놈들한테만 줄 거야. 봅니다. 40번에서 41번 시나리오야. 사실 시나리오를 감상하는 것도 크게 소설과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뭘 위한 거냐 이거. 영화나 드라마를 위한 거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볼 때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장면이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어떻게 되는지
봐주면 되겠지.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테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시은은 어릴 때부터 아끼던 말 천둥과 함께 큰 경마대회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던 중 시은을 돕던 윤조교사는 수의사를 통해 천둥의 폐에 문제가 있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건 이제 소설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앞부분의 줄거리 혹은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나오면 그 부분을 꼼꼼하게 봐야 돼. 거기에서부터 상황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봐봐.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윤조교사는 수의사를 통해서 알게 됐으나 지금 시은에게 이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넘버라고 얘기를 하지. 신넘버 100일 주로가 보인 오솔길 해서 이 시나리오는 이렇게 신넘버 옆에 장면 번호라고 장면 번호 옆에 배경, 공간적 배경이지. 공간적 배경과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을 둘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이 장면 번호가 쭉 순서대로 이어지는데 장면 번호가 순서대로 이어진다고 해서 시간도 순서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잖아. 시나리오에서는 이 장면 번호들의 연결을 통해서 이 공간과 시간의 어떤 변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순차적인 것인지 시간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순차적이지 않은지 그 다음에 장면이 이제 공간이 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따져줄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면서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101번 장면에서는 이제 시은이 이제 천둥이라는 말을 걸어가는데 어떤 장면인 거야? 말에서 지금 코피가 떨어졌어. 그럼 말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102번 장면입니다. 마필 보건소 오후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낮보다 오후인 거야. 시간이 진행이 된 것이. 이 앞에 있는 장면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말이 피를 흘리니 어디 간 거야? 보건소에 간 거야. 그래서 수의사한테서 얘기를 수의사가 수술하는 게 나을 거야 정도 들었고 그러면서 시은 막 의아한 듯 왜 의아한 듯이야? 지금 윤 조교사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봐야지. 그 다음에 103번 장면입니다. 마방 마사단지 오후 마방을 둘러보면 말들을 쓰다듬으면 익두와 판돌인 거야. 그러면 지금 101, 100은 지금 공간이 바뀌었으니까 장면이 바뀌어서 공간이 바뀌게 했으면 이거는 한 사건으로 볼 수 있겠지. 같은 사건. 103번은 이제 다른 사건이 되는 거야. 왜? 인물들이 바뀌었잖아. 다른 사건으로 좀 구분해야지. 그러면서 윤조교사 나오네. 익두와 판돌. 그거 거기 잘 읽어야 돼. 윤조교사 박지 않은 표정으로. 왜 박지 않지? 지금 수의사에서 들어서 얘가 수술해야 된다. 지금 천둥이라는 말 상태가 안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많이 좋으시죠? 라고 지금 익두와 판돌에게 얘기한 거야. 넘깁니다. 그랬더니 익두는 말없이 웃어. 그럼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판돌이 말하는 거 봐. 말 많이 써. 시은이 대상 경주 나간다는 얘기 듣고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아입니까? 그럴 때 지금 익두와 판돌의 경우는 지금 어떤 거야? 좋은 상태인 거지. 지금 누구만 안 좋아? 여기 103번 장면 누구만 안 좋아? 윤조교사만 안 좋아. 왜? 천둥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익두와 판돌은 몰라. 맞지? 그러면서 지금 시은이가 경주에 나간다는 이 소식에 익두와 판돌은 지금 좋은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41번 문제를 봅니다. 지시물을 추가하는 적절하지 않은 거. 귀찮다는 뜻이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좋다고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 요거 103번도 연결이 되네. 103번을 보면 멀리서 냉랭한 얼굴로 다가오는 시은. 그러면서 지금 보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제서 들은 거니까 결국에는 지금 요 부분을 통해서 얘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같은 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과정이 중요한 거야, 봐봐. 1, 2, 이거 같은 인물이 나오면서 지금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같은 사건 처리가 돼. 백성문 다른 장면, 다른 장소, 인물들도 바뀌었어. 다른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다가 지금 시은이 등장을 해서 봤으니 결국 한 가지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고 결국 시간들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는 104번입니다. 104번. 지금 104번 여기를 좀 쭉 읽어볼게. 104번하고 105번. 텅빈 관람석 104번이야. 황량한 주로를 내려다보며 나란히 앉아있는 이뚜와 윤 조교사. 카메라. 서서히 원형 트랙을 따라 돌기 시작한다. 이거 경관장인 거잖아.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카메라가 지금 원형 트랙을 따라 돌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지금 눈이 이뚜와 윤 조교사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도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지금 장면에는 둘만 나타난 것 같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윤 조교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이뚜랑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봅니다. 윤 조교사 말 다음에 윤 조교사를 지난 카메라는 어느덧 이뚜가 아닌 시은이 얼굴을 비추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누구도 있는 거야? 시은이도 있는 거지. 아무 말 없이 정밀만을 응시한 시은, 계속해서 원형을 따라 들고 있는 카메라, 시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그럼 지금 여기에 누구도 있는 거야? 시은이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천둥이의 고삐를 넘겨줬던 건 네 엄마처럼. 그리고 이 이뚜가 일단 윤 조교사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이뚜가 한 말이 시은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윤 조교사한테 하는 말인지가 애매한 거지. 그 다음 105번을 봅니다. 계속해서 이뚜 대사가 흘러나오고 카메라 원형을 따라 돌면 경주로에 우두커니 서 있는 시은의 모습에서 멈추는 카메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뚜 오프야.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그럼 누구한테 말하는 거겠어 이거? 그렇지. 지금 화면에는 봐. 화면에는 누가 보이고 있어? 화면에는 누가? 시은이 보고 있는 거야. 시은이 보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지.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누구한테? 시은이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뚜와 시은이의 관계는 부녀지간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볼 때 뭐가 필요한 거야? 상상력이 필요한 거야. 장면 상상이 필요한 거라고. 내가 지금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지야. 됐어? 40번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보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가는 분명하게 맞고 나도 그렇게 보면 되겠어. 이제 다 봐봐. 다를 보면 자신에게 반발하는 지금 시은이 반발하는 모습 나왔어? 아니지. 다 지워야지. 그 다음에 나를 봅니다. 104번에서 혼자 있는 시인의 모습이 디졸브로 이뚜의 모습과 거기 이뚜의 모습과 연결되면서 지금 이뚜 어떻게 됐는데 5%라고 처리가 됐잖아. 그럼 화면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왜 이뚜 모습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어? 이해했어? 그래서 다와 라를 지워서 답을 1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해. 104번하고 105번 장면. 이것이 시나리오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야. 시나리오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냈으면 아마 더 많이들 틀렸을 거고 혹은 더 많이들 질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4번하고 105번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상상하는 거라고. 지금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리고 이 용어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가 돼야 돼. 당연히 지금은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읽어본 적이 없잖아. 훈련해야지 되는 겁니다. 훈련해야. 다시. 지금 이제 끝까지 다 봤어. 다 봤지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 첫 번째는 독서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입니다. 시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가까지 해주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잘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 때
뭐 40분이 걸렸든 50분이 걸렸든 60분이 걸렸든 상관이 없어. 지금 내가 설명해 준 것처럼 그렇게 파악하고 문제도 그렇게 풀면 그럼 난 대만족.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오늘 좀 많이 길었어. 지금 모의고사 이것도 최대한 많이 줄인 겁니다. 설명 안 한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같이 읽으면서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설명 안 한 것들은 당연히 뭐 문법도 설명 안 했고 장문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소설도 지금 설명하지 않았잖아.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꼼꼼히 읽으면서 우리가 수업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지금 이것이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야. 오케이?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미션을 수행해야 지웠네. 내 입으로 말하기 조금 부끄러우니까 미션을 수행해야 여러분들이 과제 영상을 본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